어느 날 카톡 목록을 내려보다가 한참 동안 소식 없던 자녀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 마지막으로 연락 준 게 언젠가 했더니 2달 전이네. 그 순간 괜히 마음 한쪽이 쿡 하고 아파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다 말해주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힘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어색한 거리가 생기면 말 한마디 꺼내기도 참 어렵지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인연은 한 번 멀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기다림 하나, 따뜻한 메시지 한 줄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그런 부모님을 위해 오래된 동양의 지혜에서 건져 올린 소원해진 자녀와 다시 소통하는 10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조언들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 책은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 관계를 회복하는 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말을 줄이고 온기를 남겨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린 참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널 위해서 한 말이야. 말은 늘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벽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서로를 더 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게 정말 말일까? 아니면 온기일까?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가볍고 침묵은 깊은 믿음을 낳는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심은 엷어지고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사라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서운함을 풀고 싶을 때, 억울함을 풀어놓고 싶을 때조차도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쯤 멈춰보는 거죠. 그리고 말 대신 마음을 담은 온기를 건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긴 설명 없이, 훈계도 없이, 단 한 줄의 메시지. 별일 없지? 오늘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면 됩니다. 질문도 없고 해답도 요구하지 않죠. 부담 없이 읽고 마음에만 담아도 괜찮은 그런 문장. 이 짧은 안부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널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어. 그냥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하는 작은 확신을 줍니다. 가족은 말을 덜 해도 통하는 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말을 줄이고 설명을 멈추고 그저 존재로 건네는 따뜻함만 남겨보세요. 침묵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깊은 신뢰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짧은 한 문장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심한 듯 그러나 끊기지 않게.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괜히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말이 없던 자녀가 문득 생각날 때 지금 연락하면 부담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린 걸까? 고민 끝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 날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관계는 연락을 끊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을 망설이다가 멀어지는 거니까요.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끈끈함은 피로를 낳고 가벼움은 오래간다. 이 짧은 말 안에 가족 간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계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와 너무 가까이 붙으려고 하면 즉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애정도 과하면 간섭처럼 느껴지고 조언도 자주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죠. 특히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그 거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연락도 안 하면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선 엄마가 이젠 관심을 끊었나? 아빠는 나한테 서운한가? 하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겁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끊기지 않게 꼭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날, 날씨가 추워지는 날, 그런 흐름을 빌려 짧은 안부를 건네보세요. 입춘이래.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해. 밤에 바람 많이 분다. 창문 닫고 자라. 비 온다더라. 차 조심해. 이런 말에는 너의 일상을 나는 잊지 않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담은 없지만 따뜻함은 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고 읽고 나서 그냥 미소만 지어도 충분한 그런 안부. 자녀에게는 이렇게 무심한 듯 건네는 말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연락의 끈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관계는 결국 밀당이 아니라 온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너무 붙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이게 자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연락을 멈추지 마세요. 단, 힘을 빼고 하세요. 그게 어른의 여유이고 부모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줄이고 공감의 한숨을 함께 쉬어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뭘 했니? 이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자녀가 말문을 닫는 걸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말이 그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는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조언을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실수는 피하게 하고 싶죠.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이라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성인 자녀에게 정답을 주려는 순간 그들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되면 부모는 조언을 준다고 믿지만 자녀는 내 마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마음을 열고 비판은 마음을 닫게 한다. 너그럽다는 건 가만히 수긍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자녀가 어딘가 실수하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그 실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지를 헤아려 주는 게 먼저입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다 알 순 없지만 짐작은 간다.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 앞에 혼자 서 있던 자녀의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은 그거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조언보다 필요한 건 누군가 내 옆에 서서 한숨 쉬어주는 존재. 부모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한숨 쉬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 애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 끝에 등을 내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일입니다. 말로 이끄는 대신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그게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과거를 들추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라.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 한때는 뭐든 나랑 상의하던 애였는데. 이런 말 마음속에서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성인 자녀와 대화하려고 하면 과거에 쌓인 기억들이 자꾸 따라붙습니다. 잘 지냈던 날의 모습, 서운했던 한마디, 연락이 끊긴 시간들까지. 그런 기억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표정과 말투, 대화의 분위기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품은 이는 마음이 묵고 현재를 보는 이는 마음이 가볍다. 지금 자녀와 소통하고 싶다면 그 지금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설명해도 다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때 내가 했던 말, 엄마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 이런 말들은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멈추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로 제일 신경 쓰이니? 지금 내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게 뭐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려는 태도, 그게 대화를 다시 잇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자녀는 어제의 자녀와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대화도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사실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제에 묶여 있으면 지금의 그 아이를 놓칩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하나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어른다운 태도이고 가족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이런 말 마음속에 품고 계신 적 있으셨죠? 분명 큰 소리 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녀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그럴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왜? 그런데요, 그 물음 속에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진심은 멀어진다. 마음을 낮추면 진심은 전해진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존심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해, 무심한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큰 벽이 되어버리곤 하죠. 그럴 때 꼭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게 있다면 그땐 미안했어. 이 말 한 줄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그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의 사과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자 다시 시작하겠다는 따뜻한 의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그런 말을 건넬 때 자녀는 그 속에서 존중을 느낍니다. 자신이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감정. 그 감정이 바로 다쳤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다면 기다리지 말고 타이밍 보지 말고 먼저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 문장이 돌아오지 않던 연락을 다시 열게 할 수도 있고
어색했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고 가족 안에서 진심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6번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살아 보여줘라. 주말 오후 작은 거실 안. 부모는 말없이 책을 읽고 있고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옵니다. 자녀는 같은 집안에 있지만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기는 안정되어 있고 편안합니다. 그날 자녀는 저녁을 먹다 말고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요즘 책 좀 읽어볼까 봐. 딱히 누가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런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부모는 굳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가볍게 웃을 뿐이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 보였느냐입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행실로 설득하라. 이 문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선 이보다 강한 방식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다 자란 이후라면 말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요즘은 나도 산책 자주 해. 생각이 맑아져서 좋더라. 하루에 딱 1시간만 책 보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 이런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작은 습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걸 지켜보다가 자신의 속도대로 따라옵니다. 자신이 준비됐을 때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꾸짖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말이 많은 부모보다 삶이 단단한 부모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7번째,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고 말아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은 솔직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익숙하실 겁니다. 넌 도대체 왜 이러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말 좀 해봐. 나도 사람인데 너무하잖아. 이 말들 다 내 감정을 표현한 거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선 나를 탓하네. 또 내가 문제내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대화는 이미 끝난 겁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휘두르지 말고 다스려서 전달하라.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이 아닌 투사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금방 상처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말하는 법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넌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이 말 대신 요즘은 괜히 마음이 허전하더라. 내 목소리 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달되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난 앞에서는 방어하지만 바람 앞에서는 귀를 기울입니다. 감정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책임지게 만들지 않고
내가 느낀 그대로 내 마음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감정을 다스린 말입니다. 관계는 솔직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솔직함을 핑계로 공격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 섭섭했으면 섭섭했다고 말하세요. 보고 싶었으면 보고 싶었다고 말하세요. 단 그 말에 상대방을 탓하는 그림자는 섞지 마세요. 가족에게 진심을 말한다는 건 내 감정을 내 몫으로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세가 멀어졌던 대화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8번째,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도 괜찮다. 문자를 보낸 지 이틀째. 읽긴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으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읽고 왜 답이 없을까? 내가 또 뭔가 실수한 걸까? 이젠 진짜 연락하기 싫은 건가? 답장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작은 서운함을 만들고 그 서운함은 또 다른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대는 고요함을 어지럽히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부른다. 우리는 보낸 말에 반응이 있어야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족 사이에서는 대답 없는 말도 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말에 뭐라고 답할까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이 마음 하나 전하고 싶다는 쪽에 초점을 두면 말이 훨씬 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읽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미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습니다. 언젠가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조용히 떠오르며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답이 없다고 해서 말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건넨 말이 더 깊이 남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반응 없는 대화도 언젠가는 마음 안에 쌓입니다. 그 쌓인 말들이 어느 날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문자를 보낼 땐 답장을 기다리기보다 그저 오늘의 내 마음 하나를 건넨다는 느낌으로 보내보세요. 그 가벼움 속에 오히려 더 진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 관계는 기다림 위에 지어진다. 도대체 언제쯤 먼저 연락이 올까?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만이 이어지죠. 그럴 땐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이제 정말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당기고 싶고 흔들고 싶고 뭐라도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당기면 끊어지고 천천히 당기면 이어진다. 모든 관계는 끌어당기는 힘보다 기다리는 힘 위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자녀가 거리를 두는 시기라면 그건 단순한 반항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인격적 재조정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와도 새로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릴 땐 무조건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독립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 균형은 서둘러 만들 수 없습니다. 당기면 멀어지고
재촉하면 다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릴 때 그 마음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여기 있어.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묵직한 신호입니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마음이 괜찮을 때 이야기하자. 이 말 한마디가 조용히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여유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속도로 다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기다릴수록 다가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내가 먼저 열어두고 닫히지 않는 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도 이미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10번째, 기억하세요. 가족은 다시라는 말이 가능한 인연입니다. 가끔은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할 말도 없고 연락도 뜸해지고 한 번 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상처는 더 깊고 실망은 오래 남습니다. 이젠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런 체념이 마음을 짓누를 때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멀어진 인연도 가장 깊은 연으로 되돌 수 있다. 이 말은 관계의 기적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관계였다면 아마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친구였다면 멀어졌겠죠. 연인이었다면 다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다시라는 말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다시 밥을 먹고,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시의 기회를 주는 건 시간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고, 무너진 마음 위에 쌓아 올린 작은 진심이기도 합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다시 천천히 이어가면 좋겠다. 이 한 문장은 멀어졌던 시간을 단숨에 없애지 않지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을 건네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다시 용기를 내느냐입니다. 그 용기가 말 한마디로, 안부 하나로, 조용한 기다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관계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자녀를 떠올리고 있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가족입니다. 그러니 다시라는 말이 언제든 통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그 다시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관계는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망설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정답이 없어 더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비우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깊은 인연은 말보다 태도에서 다시 시작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 그 깊은 인연은 한두 마디 말보다 작은 태도 하나, 짧은 기다림 하나에서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나눈 10가지 마음의 실천을 다시 한번 조용히 짚어볼게요. 말을 줄이고 온기를 남겨라. 말보다 존재의 따뜻함이 오래 남습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끊기지 않게. 조급하지 않되 관심은 놓지 마세요. 지적은 줄이고 공감의 한숨을 함께 쉬어라. 정답보다 필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과거를 들추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라. 과거는 품되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문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살아 보여줘라. 말보다 묵묵한 삶이 더 큰 영향을 남깁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고 말아라.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도 괜찮다. 반응 없는 대화도 언젠가는 마음에 닿습니다. 관계는 기다림 위에 지어진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족은 다시라는 말이 가능한 인연입니다. 멀어진 마음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조용히 건넨 짧은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태도 하나, 그 작은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다시 가족이라는 불빛을 켜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다음 걸음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